도내 한 관광기념품점에서 제주 특산물을 갑절 비싸게 팔아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제주도가 작년부터 바가지 요금을 해결하겠다며 관광혁신 비대위까지 꾸렸는데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관광객 김모 씨가 제주에서 산 15만 원짜리 수산물 세트. 인터넷 쇼핑몰과 수산물 생산업체는 절반 가격인 7만 원대에 팔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제주도 관광불만 신고센터에 신고를 했는데 돌아온 반응은 더 황당했습니다. 업체가 보상해 줄 거라는 말만 반복한 겁니다. 추후에 피해보는 소비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래야 제주도가 상인들을 위해서도 좋은 거고 금액으로 보상하는 거려고만 했어요. 행정 조치는 안 하고 할 수가 없다 했고. 비계 삼겹살과 바가지 요금을 해결하겠다며 지난해 문을 연 제주도 관광불만 신고센터. 정작 하는 일은 바가지 요금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업체에 알려줘 환불 조치 등 중재를 하는 게 답니다. 해당 업체의 행정 조치 등 어떤 불이익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최근 바가지 요금 해소 방안으로 업종별 권장 가격 도입을 꺼내들었습니다. 관광 관련 업종별 합리적 가격 수준을 안내하는 제주관광 권장 가격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겠습니다. 관광 불편 신고센터에 활용한 가격 불만 신고 체계 구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관광업계에서조차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업체마다 재료와 서비스가 천차만별인데 일괄적으로 권장 가격을 제시할 경우 싼 재료를 써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딱 가격을 정해가지고 얼마 받으라 그러면 야채도 싼 거 살 수밖에 없고 제주산을 다 쓰고 있는데 뭐 외국 제품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 거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서비스가 좀 안 좋아지는 걸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권장 가격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별 권장 가격이 말 그대로 이제 권장 가격이기 때문에 안 지키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물가라든지 바가지 요금 논란을 해소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요. 올 들어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30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4% 줄었습니다. 비계 삼겹살 논란과 내국인 관광객 감소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제주관광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뾰족한 대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바가지 요금 논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오영훈 지사가 최근 논란이 불거진 축제장 바가지 요금에 대해 앞으로 바가지 요금이 적발된 축제는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MBC 뉴스 외전에 출연해 일부 상가에서 문제가 발생해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문제가 된 상인들은 제주도 상인이 아닌 전국을 다니며 영업하는 상인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축제관리위원회에서 바가지 요금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고 만약 바가지 요금이 나오는 축제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벗으로 불렸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주와도 각별한 인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정마을과 4.3의 아픔을 보듬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하는 물결이 제주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길 건너편의 허름한 천막. 해군기지 공사가 시작된 뒤부터 15년째 날마다 미사를 올려온 이곳에 강정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다고 말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약자인 사람들을 위해서 서주는 것이 사실 교회의 입장이어야 되는데 프란시스 교황님은 한 종교의 지도자이면서 어른으로서 그 모습을 직접 당신께서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찬반 갈등으로 아픔을 겪었던 강정마을에는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가 들어섰습니다. 2014년 한국 방문 당시 강정마을 주민들을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 초청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을 기리는
조그만 전시관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또 살아 계셨을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아서 잘 가시라는 안녕이라는 인사를 기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주 4.3 사건 70주년이었던 2018년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세계 평화와 전쟁 종식을 호소했던 교황에게 4.3은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이 행사가 치유와 화해를 증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형제적 연대와 강구한 평화를 바탕으로 하는 세상을 건설하는 데 새로운 각오로 투신하기를 바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는 6월 24일 로마 교황령에서 열리는 제주 4.3 추모곡인 평화 레퀴엠 공연을 특별한 관심을 갖고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록 교황은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4.3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평화 레퀴엠 공연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던 순교자들을 모신 성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MBC 뉴스 조현우입니다. 11년 만에 버스 요금을 인상하려는 제주도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가 버스 요금 인상안을 심의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달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현재 제주도 내 버스 요금은 1,200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014년 이후 11년째 동결된 상황. 이 때문에 제주도는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버스 요금 인상에 나섰습니다. 현재 1,200원에서 25% 300원 오른 1,5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최악의 경제 위기에서 버스 요금을 인상하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이달 초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자치단체에 보내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더 이상 버스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다며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단독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에 나섰습니다. 2014년 이후 10년간 버스 요금이 동결된 가운데 유류비, 인건비, 차량 관리비 등이 지속해서 상승해서 지방 재정의 부담 또한 커져왔습니다. 1시간가량 이어진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인상 폭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일부는 버스 요금 인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찬성했지만 의견이 엇갈리자 결국 다음 달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만은 시기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라서 시기가 맞지 않다. 인상폭도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해서 심사 보류가 됐습니다. 재정 부담을 해소하겠다며 버스 요금 인상에 속도를 내려던 제주도. 그러나 물가대책위원회가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판적인 언론을 적대시하고 탄압하는 사이 지역방송의 위기도 극심해졌는데요. 새 정부에서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지역방송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이승섭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내란 당시 포고령에 모든 언론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조항을 넣어 언론 검열을 시도했습니다.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와 기자에게는 무차별적인 수사와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인 체제에서 의결하는 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임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 언론 장악을 시도하면서 공영방송의 공공성은 훼손됐고 국민의 신뢰도도 추락했습니다. 언론 자유와
독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건강한 여론 형성과 합리적 공론의 장이라는 기능 또한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기성 언론이 탄압을 받는 사이 지역 방송의 여건은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사는 해마다 방송 발전 기금을 2천억 원 가까이 내지만 지원받는 예산은 5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시대적 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방송이 제 역할을 하려면 법과 제도로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지역 방송을 구체적으로 성장시키고 진흥시키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게. 정치권에서도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지역 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지역 소멸 시대이기도 하고 그 소멸 시기에 지역 방송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역 문화의 구심체, 여론 형성의 장이기 때문에 민주당 방송 콘텐츠 특위는 이달 안에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 대통령 선거의 공약과 새 정부의 정책 과제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조금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은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 겉옷 잘 챙겨 입으셔야겠는데요.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6도가량 내려가서 현재 13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18도까지 오르겠고 평년 이맘때만큼 온화하겠는데요.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커서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비구름은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지만 제주에 남아있는 수증기로 인해서 오후까지 빗방울이 가끔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산간 지역은 안개도 짙게 끼겠고 이슬비가 올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람은 오전까지 강하게 불다가 차차 약해지겠습니다. 오늘도 구름의 양이 많겠고 하늘빛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공기질은 청정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서부 지역 12도 보이고 있고요. 남부 지역 16도, 동부 지역은 15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18도, 서부 지역 17도, 남부 지역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산지 성판악은 16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 낀 날씨를 보이다가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오늘도 바다에 낀 안개가 유입되면서 이슬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내외로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바다에 짙은 안개가 껴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지겠는데요.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맑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당분간 야외 활동하기 좋은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에 올해 1차 추경 예산안 가운데 145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7조 7,900억 원 가운데 제주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18억 원과 버스 준공영제 운영 15억 원 등 145억 6,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예결위는 감액한 예산을 향후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한 유보금으로 조정토록 하고 제주도 기금 운용 계획도 3억 2천만 원을 증감 조정했습니다. 한라산 탐방 예약제 운영 구간이 조정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다음 달 3일부터 성판악 탐방로 진달래밭까지의 7.3km 구간과 관음사 탐방로 삼각봉까지 6km 구간은 예약 없이 자유롭게 등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달래밭과 삼각봉부터의 백록담까지 구간은 기존처럼 예약을 해야 탐방할 수 있습니다. 한라산 탐방 예약제는 백록담 등반로 주변 훼손을 막기 위해 2021년부터 도입됐으며 탐방객 이용 등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제주 도내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9일 동안 제주시 민속 5일 시장 등에서 차량에 설치된 영상장치를 이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반대하는 영상을 상영한 40대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반대하는 영상을 상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부터 2달 동안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피해자 12명으로부터 13억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투자 사기단에서 자금 인출책을 맡았는데 경찰은 주범과 또 다른 공범들을 쫓고 있습니다.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보상제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석 달 동안 제주시 내 100곳의 재활용 돔센터에서 82톤의 재활용품을 매각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 늘었습니다. 또 종량제 봉투도 11.4% 증가한 5,200만 원 상당이 지급됐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보상제는 폐건전지와 종이팩, 캔과 투명 페트병 등 재활용품을 재활용 도움센터에 배출하면 1kg당 10리터의 종량제 봉투 1장을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제주도가 제주문학관의 전시와 연구,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제주문학 자료를 공개 구입합니다. 수집 대상은 제주와 관련 있는 고전 문학과 인문지리 고문원, 근현대문학, 인문지리 근현대자료 등입니다. 자료 매도 신청은 개인과 법인, 문화재 매매업자 모두 할 수 있으며 소유권과 출처가 명확한 자료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제29회 한라산 청정 고사리 축제가 오는 26일부터 이틀 동안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고사리 꺾기 체험장과 어린이 체험존을 비롯해 지역 특산물 판매 부스와 향토 음식점이 운영됩니다. 또 제주어 노래 부르기 대회와 초대 가수 축하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제주 4.3 단체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가 4.3 분야 4대 정책을 선정해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 채택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정책을 보면 4.3 왜곡과 폄훼 행위를 처벌하는 4.3 특별법 개정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에 따른 4.3 아카이브 기록관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또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4.3 당시 미 군정의 책임 규명을 위한 한미조사위원회 설치도 요청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